안녕하세요. 데베스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. 7월 3일 넥스틴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번 촬영 날짜가 6월 20일 날 촬영을 하고요. 그 다음 날인 21일 날 유상증자 관련해서 공시 내용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유상증자가 결정을 했는데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거고, 유상증자의 금액 규모와 이 금액의 사용 목적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향후에 넥스틴과 관련해서 실적에 조금 주목해야 될 이슈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, 오늘 영상에서는 그 주목해야 될 포인트, 키워드 정도만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, 그 키워드를 가지고 추후에 그 내용들을 하나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차트 가격을 한번 보면서 상승, 하락할 수 있는 양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테니까 좋아요, 구독 같이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증자 방식이 세 가지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첫 번째는 기존에 주주들 대상으로 하는 주주 배정 증자 방식이 있고, 그리고 제3자 유증 방식이 있고, 그 다음에 일반 공모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흔히 볼 수 있는 게 주주 배정이랑 3자 배정 이렇게 좀 보시면 될 텐데, 단순하게 좀 쉽게 생각을 하면 주주 배정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주가에 좀 악재로 받아들이고요. 제3자 같은 경우는 호재로 좀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. 뭐 100%라는 부분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를 말씀드린 거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주주 배정 같은 경우는 기존의 주주들을 대상으로 이제 없던 신주를 발행을 하게 됨으로써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주들의 그 주식 수에 대한 가격이 희석이 되면서 주가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악재로 이렇게 좀 받아들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삼자 유증 같은 경우는 특정 투자자를 미리 정해놓고 그 투자자에게 돈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이 회사에 특정 투자자가 돈을 지급을 하고 투자에 진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회사에 대해서 기술력이나 비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좋게 생각을 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, 이 부분에 때문인지 보통 주가에 호재로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증자의 규모랑 사용 목적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텐데, 자, 여기 보시게 되면 신주의 종류와 주식 수, 발행 수를 확인을 할 수 있는데, 발행 주식 수 같은 경우는 13만 4천만 주 정도 이렇게 발행이 되고, 전체 증자 전에 발행되어 있던 이 넥스틴 관련해서 발행된 주식 수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1030만 주 정도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비율로 따져 봤을 때는 전체 비율에 대비해서 1% 정도밖에 되지 않는 비율이다 보니까 그렇게 큰 비율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큰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, 넥스틴이 시가총액 자체가 조금 덩치가 있다 보니까 금액 자체는 작은 금액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대략적으로 한 100억 원 정도 규모로 운영 자금을 위해서 증자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자 투자자를 통해서 자금을 받았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. 이 운영 자금 같은 경우는 용도의 세부상을 좀 더 확인은 나중에 해 봐야 되겠지만, 일반적으로 운영 자금으로 쓴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원재료 구입이라든지 아니면은 인건비, 그러니까 이제 R&D 비용으로 보통 많이 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, 이 부분은 추가적인 자세한 내용을 확인을 하고 나서 제가 뭐 IR 담당자 분이라든지 추후에 확인을 하고 나서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하나씩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이제 증자의 내용과 사용 목적, 그래서 주가 영향은 이따가 이제 마지막에 차트 보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좀 살펴볼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들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제
결국에는 실적도 개선이 되면서 업황 분위기는 지금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음번 영상에서도 지금 전방산업,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들도 하나씩 또 살펴볼 거고, 뭐 정부 지원 정책 관련해서도 또 좋은 소식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 같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키워드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25년도부터 해서 본격적인 장비 매출 실적이 발생할 것 같은데, 이 부분이 이제 장비 같은 경우가 크로키 장비죠. 이 크로키 장비가 이제 7월 달에 데모 테스트 검증을 시작을 하고 나서 이제 25년도부터 납품할 텐데, 그 내용에 관해서는 요 키워드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향 고객사 쪽으로 해서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왜냐하면 중국 쪽에서 공격적으로 캐파 증설을 하다 보니까 그 공격적인 캐파 증설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2분기부터 실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. 그래서 이제 한 8월 15일 정도 전까지 해서는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를 또 해야 되다 보니 그때 실적도 관찰 추적을 하면서 그 이후에 3분기, 그 다음에 4분기까지 하는 그런 실적 추이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그 부분에 두 가지 정도 포인트를 맞춰서 앞으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주가 흐름을 보면서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, 지금 현재 올해 초 이제 금리 이때 4월 달 정도 때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게 되면서 주가가 많은 이제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고 나서 그때 이후에 이제 바닥을 찍고 나서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추세를 만들고 있는 상태다,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현재 지금 약보합권에서 오늘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, 지금 위쪽으로 강한 저항 라인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. 노란색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놓은 구간이 이제 21선이고요. 초록색 붉은색 선이 241선인데 장기와 단기 이평선이 지금 만난 시점에서 강한 저항선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갔을 때는 지금 이 두 개의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,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락 만약에 하게 되었을 때 여기 앞전에 나와 있던 저점보다 높은 위치에서 바닥권을 형성을 하는지, 아니면 쌍바닥을 만드는지, 아니면 이 지지 라인을 이탈을 해서 저점을 낮출 것인지, 이러한 관점으로 하락 추세도 좀 지켜보는 거에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성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초점 맞추면서 앞으로의 주가 방향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주가의 아까 유상증자 발표하고 나서 주가의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은 일단 공시 나온 내용 시간을 한번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6월 21일 날 장 마감하고 18시에 이제 유상증자 3자 배정 결정을 하고 나서, 그러면 이 공시로 인해서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는 22일 장 시작부터 주가가 흐름이 반영이 어느 정도 되었겠죠. 그래서 그 날짜를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이제 장 시작을 했을 때는 이렇게 갭 상승 4.5% 정도 상승을 해서 시작을 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이렇게 주가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이렇게 좀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자 유증 자체가 호재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자금 그 규모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점, 그리고 뭐 시설 투자나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아쉬운 운영 자금의 사용 목적으로 인해서 이런 기대감이 조금 빠르게 좀 꺼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갭 상승 이후에 상승분을 반납하는 흐름을 보였고,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이제 주가의 영향은 크게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하나의 이벤트 이슈로 끝났다라고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,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이제 위에 저항 라인이냐 이제 지지 라인이 어디서 구축되느냐, 이 부분을 지켜보면서 주가의 앞으로의 흐름을 같이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번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